여러분, 오늘 강의는 적분제어입니다. 적분제어. 이 책의 절의 이름도 적분제어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적분제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왜 이 책의 1장부터 6장 사이를 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PID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강의는요, 일단 이 손글씨를 하는 쪽으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써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쉐어를 하고, 가끔 이렇게 다 깔았는데도 계속 깔으라고 그래요. 이거를 플러긴을 하여튼.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됩니다. 이제. 네, 돌아왔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냥 초간단 PID 제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둬야 될 거 이미 배웠지만, 일단 주어진 어떤 라플라스 변환된 이 전달함수도 좋고, 그런데 이거에 S가 제로로 갈 때를 GSS라고 하자. 여기 SS라고 쓴 거는 의미가 있죠.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조금 가면 알겠죠. 자, 일단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배울 때 파이널 밸류 시어렘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종값 정리. 밑에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최종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값 이상하다. 최종값 정리가 뭐냐 하면은 이거죠. 리미트 GT가 T가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준, 이게 라플라스 변환된 GS가 주어지면 여기다가 앞에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S는 제로.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는데 S는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S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GT에서 라플라스 변환한 GS 이렇게 해서 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시간 응답은 라플라스 변환된 변환식에 곱하기 S에서 S를 0으로 보내는 그것과 같다는 것이 최종값 정리죠. 라플라스 변화에서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봅시다. 단위 계단 응답. 단위 계단 응답을 생각해 봐요. 단위 계단 응답.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여기 GS도 좋고,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은 GT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이렇게 계단 크기가 1인 스텝을 집어넣죠. 그럴 때 여기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단위 계단 응답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단위 계단 응답에 대한 단위 계단 응답에 대해 정상 상태의 단위 계단 응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응답의 시간의 함수로서 구해놓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GS에다가 단위 계단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예요? S분의 1이죠. S분의 1. 그러면 이 GS에다가 S분의 1을 곱한 거는 이게 바로 단위 계단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시간 영역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곱해요? s를 곱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리미트 s가 제로로 가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s와 EOS는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GS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s는 제로로 갈 때 GS. 자, 이거는 어쩌면 s에서 딱 함수 값이 주어지지 않고 극한값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GS에서 S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GSS라고 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대로 GS의 S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GS라는 시스템에 계단 신호를 넣고 스텝 신호를 넣고 그거에 응답을 봤을 때 그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값이 GSS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S 대신에 사실은 G0나 마찬가지인데 G0를 GSS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PID 제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제어기는 이 플랜트의 앞에 붙이기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피드 포드 연결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GS가 있으면 이걸 출력이 나오고 이게 이제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역이고 요거를 어디다 여기로 가져와서 마이너스를 하겠죠.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가 레퍼런스 인풋, 그러니까 참조 인풋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피드백 전부 피드백이에요. 지금 전부 피드백을 여기서는 피드백이 1이고 이쪽 그림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연결 자체 모양 자체는 피드 포워드로 연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플랜트 앞에 이런 식으로 곱해서 연결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고, 혹시 이렇게 피드백 루프상의 제어기가 있는 경우도 따져보면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군요. 네, 단위 계산 응답을 지금 금방 구해봤습니다. 만약에 GS에서 S가 0으로 갈 때를 스몰 GSS라고 하면 바로 GT, 이것이 GT죠. 그러니까 시간형으로 썼을 때 이 GT의 정상 상태 단위 계산 응답은 바로 GSS가 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주어졌을 때 제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냐를 PID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P 제어기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DC 요 제어기가 그냥 상수 K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에는 그냥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저거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전달함수는 위에 1 플러스 DC G죠. 이게 분모고, 빈자는 R부터 Y까지를 본다면 DCS 곱하기 G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S가 여기 뭐 썼다 안 썼다 했는데 하여튼 1 플러스 DCG분의 DCG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전달함수인데 그거에 여기 첫 번째 비례지역이라는 거는 DC가 K인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K를 넣고 이제 뭐란 거예요? 단위 계산 응답을 구해 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 플러스 KG분의 K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요 K 곱하기 GSS라는 게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0이면 의미가 좀 없죠? 자, 만약에 1이라면 KG 곱한 게 1이라면 이 전체 SSSR 그러니까 단위 계산 응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이 안 된다는 거죠. 1을 집어넣는데 1이 안 된다. 그래서 그전 처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P 제어가 있는 경우에는 옵셋이 생긴다. 옵셋이란 게 뭐예요? 원하는 어떤 지금 경우 같으면 2를 줘서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뭐 0.8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 이런 게 오프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제 적분 제어기인데, 적분 제어기로서는 오프셋을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바로 또 그 전달함수 우리 페르프 전달함수에 DC 대신에 S분의 K를 집어넣어 보죠. 보통 이게 적분제역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요렇게 우리가 그리죠. 그러니까 S분의 1이면 적분기고 거기에 어떤 상수 K가 곱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분의 K인데 그거를 넣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S라는 텀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단위 계산 응답을 구해보면 역시 S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S를 곱해서 S를 0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1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1인데 출력도 1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이 제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적분기는 좋은 성질이 있어요. 자, 미분제역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미분제역이는 DS는 KS, K 곱하기 S, 미분이니까 그거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전달함수가 이렇게 돼요. 요만큼. 자, 그래서 뭐 S는 수납 안 하고 그 단위 계산 응답이니까 서로 약분이 되고 보면 이건 무조건 0이에요. S가 여기에 살아남아서. 자, 이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분 이게 지금 아까 여기가 G고 여기가 적분기죠. 저기 보상기죠. 근데 K 곱하기 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R이 이렇게 직류 성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호가 들어가면 얘가 처음에는 이 출력 돌아오는 피드백이 0이겠죠. 처음 순간에 0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왜? R이 1이니까 계속 이 R이라는 스텝 인풋은 계속 1인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은 0이 나와요. 그러면 이 플랜트를 지나면 0 입력이 들어가면 대개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0이 돼서 여기서 0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인데 미분제역이는 잘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제역이가 어떤 이제 책의 앞부분을 보면 나오지만 어떤 과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미분제역이가. 그렇지만 그렇게 잘못하면 출력이 0으로 가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렇게 비례 제어와 같이 사용한다. 여기 미분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상수 부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초간단 PID 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거는 책을 봐도 되고요. 제가 그 첫 부분에 했던 PID 제어를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상태 우리가 이제 이 책 7장에 들어서 아직도 7장에서 지금 해내고 있는데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상태 공간, 상태 방정식, 상태 변수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공간에서의 제어기 설계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 적분 제어라는 거를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그 상태 변수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적분 제어를 저렇게 좋은 성질이 있는 적분 제어를 어떻게 실현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절의 이슈는 뭐냐면 강인 추적이에요. 강인한 거. 강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제어기가 강인하다. 그러니까 강인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조금 어색한, 굉장히 딱딱한 단어의 연결이죠. 영어로 하면 어쨌든 강인하다는 말 중에 로버스트하다는 말이 있고요. 로버스트 컨트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인한 제어. 자, 뭐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 있죠. 강인한 선수. 자, 그 강인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시스템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U는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제어법칙이 생기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상태 방정식, 상태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이런 A 행렬이나 B 행렬이나 이런 것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 플랜트의 개수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모델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피드백 게인 같은 걸 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는 아무리 정확하게 A, B를
우리가 갖고 있어도 이것이 동작할 때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A가 아니고 A 플러스 델타 A, 또 B가 아니고 B 플러스 델타 B,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많이는 안 바뀌겠지만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또 오래 쓰면 기계나 무슨 뭐 전자회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치가 조금씩은 변할 수 있고, 또 동작 상태, 동작 환경, 온도가 높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 B 이런 시스템 행렬은 그냥 소위 이제 공칭값을 써요. 공칭값. 좀 말이 어렵죠. 공칭값. 공칭값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 제가 샤프가 있습니다만 이 샤프가 15cm다. 그건 좀 좋은 얘기는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를 샀어요. 30cm 짜리 자를 샀는데, 그 30cm라는 거는 실제 값, 실제 30cm하고 같냐 틀리냐 몰라요, 사실. 뭐 비슷비슷은 하고, 그 다음에 오차가 뭐 0.01mm 안에서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그 자를 30cm 자라고 불러주죠. 그거를 공칭이라고 합니다. 공칭. 이미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 외에 차이는 그건 오차죠. 거기서 나타나는 건 그 실제 값은 그 공칭 값에 오차 값을 합산을 해야 이제 실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바로 이 공칭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A, B라는 행렬은 공칭 값인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매틀랩에서 돌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똑같은 값이 변하지 않죠. 디지털 컴퓨터에서 하면.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이 강인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개수들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더라도 제대로 동작하게 하는 그러한 제어를 강인 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책으로 말하면 6장에서 했었고요. 저도 복습하면 설명을 했는데, 마진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개인 마진, 그러니까 이득의 여유, 그다음에 위상 여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 그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고 그게 뭐 마이너스 1을 몇 번 갚느냐 이거를 따지잖아요, 나이키스트에서.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이 만약에 A, B가 아니고 A 플러스 델타 A, B 플러스 델타 B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이키스트 그 그림에서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거나 더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마이너스 1 부근에 있으면 그 선이, 그러면 어쩌면 조그만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파라미터가 조금만 변하면 그냥 불안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개인 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상, 페이즈 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더 바뀌더라도 이것이 안정도는 깨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그런 안정도 여유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전에 배운 게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필요성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 제어를 함으로써 이런 아까 옵셋도 줄여주지만, 옵셋을 제로로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 이런 시스템에 생깁니다. 불확실한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게 변동되고 그럼으로써.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제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에러 신호라는 게 뭐예요? 레퍼런스 R- 출력이죠. 에러가 0으로 가면 제어가 잘 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변동 때문에 이 에러가 제로로 갈 수가 없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주는 하나의 제어 방법이 적분 제어다 하는 겁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역시 적분 제어니까 우리가 그 적분 제어의 상태 변수를 x sub i 이렇게 씁시다. xi라고 썼어요. 그러면 바로 이 에러를 적분해 준 것이 적분 제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xi를 한번 미분한 게 에러가 되도록 이거를 풀어놓으면 이거니까 요거 그렇죠? xi는 이 에러 신호 그 오차 신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를 xi라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xi를 상태 변수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적분 제어기가 돼요. 이게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s분의 ki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적분기가 하나 들어간 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많이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똑같냐면 플랜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랜트 안에 있는 상태 변수를 가져와서 그 상태 피드백을 해서 이 플랜트에 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드백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풀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전 상태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단순하게 이걸 하나 더 붙이고 이 적분 제어기를 하나 더 붙이고 피드백 루프를 이렇게 와서 일로 집어넣은 거죠. 여기 y를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확장된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시스템이 이렇게 x 닷 이퀄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지금 디스터번스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b1w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방금 적분 제어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i 닷 한번 미분한 게 2인데 2는 뭐냐면 y-r이잖아요. 그죠? 여기 출력을 가져와서 r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y는 또 뭐예요? 그 원래 스테이트 그 상태 방정식 보면 y는 cx였잖아요. 그러니까 cx-r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x 덫은 ax 뭐 이렇게 해서 풀어볼 수 있고 xi는 뭐예요? xi는 cx-r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i 덫은 c 곱하기 x 그 다음에 r을 빼주니까 이 xi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r이 붙어 있죠. 그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걸 모았었어요. 처음에 만약에 이쪽 적분 제어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제어 법칙은 옛날 거니까 이거 u 프라임이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k0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붙인 적분 제어기까지 붙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k1 xi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 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바로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금 손으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매틀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모터 속도의 적분 제어인데 모터 속도인지 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달함수가 주어진 플랜트의 전달함수가 s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적분 제어를 하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s는 마이너스 5의 두 개의 극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s는 마이너스 10의 추정기의 극점을 갖게 해달라. 여기 또 추정기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이 문제는. 자, 조금 아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플랜트가 있고요. 플랜트가 있고 여기 이제 상태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와서 이 상태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출발했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뭘 붙였냐면 이 앞에 적분기를 붙였어요. s분의 마이너스 ki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고 요거는 그냥 여기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에러 신호를 만들어 주죠. 마이너스 r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다가 그 상태 추정기까지 붙이는 거예요. 상태 추정기를. 그러니까 상태 추정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상태 추정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K0X를 이 점에 그 피드백을 줬는데 뭘 쓰겠다는 거예요? 추정기를 달아서 K0X 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딘가 여기에 어딘가 여기에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에스티메이터에는 입력이 뭐예요? 이 시스템에 출력이 들어가고 또 입력도 또 들어가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X 해시 나와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도 붙인 거를 이 예제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걸 모아 써보면 이렇게 되죠. 플랜트가 있고요. 이렇게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입력과 출력을 갖고 와서, 그렇죠? 갖고 와서 에스티메이터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에스티메이터의 출력이 X 해시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상태를 추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컨트롤 여기서 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앞쪽 방금 얘기했던 이 적분제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쓰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추정기의 마이너스 추정기 극점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것도 어떤 다이나믹 에스티메이터도 어떤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점을 마이너스 10으로 줬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극점 마이너스의 두 개를 가지게 해달라. 그 다음에 왜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푸느라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여기서 외란이 여기 위에 모델에서 왜 오메가 이렇게 W로 나왔잖아요. 이 W가 이런 얘기입니다. W가 제어 입력과 같이 입력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딱 걸었어요. 해놨어요. 자, 이럴 때 추정 응답과, 그러니까 추정 응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 응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계단 응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단 응답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란 제거 응답. 그러니까 외란을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여기서 이제 계단 응답을 주게 되는데, 외란 대신에 그러니까 W를 이제 이게 스텝 인풋이에요. 여기서는 R을 이 제어 신호, 제어 추정해야 될 이 신호를 그 계단 신호를 주고 스텝 인풋을 주고, 그 다음에 외란할 때는 사실은 이 R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계단 응답을 할 때는 일단 W 외란을 제로로 만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그 R이나 W만 계단 신호를 입력을 해주고 출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출력을 보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으로 열심히 풀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이게 어쨌든 전 상태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극점이 이렇게 제어기로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극점이 요걸로 주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B라는 건 추정기의 극점이었잖아요. 이건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해서 그러니까 아까 적분 제어기와 그 상태 피드백 제어기를 합쳐서 쓴 게 이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 정리된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 상태 방정식에서 추정기의 상태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 플랜트의 상태와 적분 제어기의 상태 두 개만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U와 W를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U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입력과 외란이 입력하고 똑같이 같이 입력이 된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에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좀 뭐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좀 차원이 안 맞죠. 요거. 예. 다시 이건 정리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제어이득을 구하는데 여기서 손으로 푼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시스템을 피드백 제어를 해서 나온 클로즈 룹의 특성 다항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것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A-BK 한 거에 특성 다항식을 구한 거예요. 이거를 SI에서 빼고, 그죠? 이거를 SI에서 빼고 이거를 행렬식을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S는 마이너스 5의 두 개의 극점을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정리를 하면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손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K1은 뭐냐면 아까 적분기의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고 K0는 지금 상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S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1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드백을 할 때에도 그 X 그 상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피드백 개인도 상수죠. 스칼라죠, 스칼라. 그래서 그거는 7. 그 25와 7을 얻었어요. 추정기의 이득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거를 구하는데 요게 바로 추정기의 이득이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L은 추정기의 개인인데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A와 C는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1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S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이거의 A 행렬은 마이너스 3이고요.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어쨌든 L은 7이 나옵니다. L이. 그래서 추정기를 써보니까 추정기의 방정식을 써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죠. X 햇에 대해서 써보면 A-LC의 X 햇 플러스 BU 플러스 L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스칼라식이 되고 L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이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추정기를 만든 이유가 뭐죠? 예. 플랜트가 있고 그다음에 추정기가 있어서 이거를 추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엑셋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K0를 곱해서 이렇게 넣자 이거죠. 피드백을 시키잖아요. 피드백을 하는데 X를 쓰지 않고 X 햇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U0, 그러니까 U0라는 게 뭐였어요? 이 피드백 쪽에 이거를 U0라고 한 겁니다. 요게 U0, 이게 U1 이렇게 되겠죠. U1은 적분제였죠. U0는 상태 피드백 쪽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U0는 마이너스 7에 X 햇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부 다 제어기도 만들고 제어기가 이제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적분 제어를 한 거 그 제어 신호가 있고 또 하나는 상태 피드백인데 추정기를 써서 만든 제어기.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르프 시스템의 어떤 응답을 보려면 페르프 시스템을 하려면 이 상태를 하나 더 늘려야 돼요. 이렇게. 그쵸? 예, 뭐가 더 늘었죠? 처음에는 XI, 그러니까 적분기의 상태, 원래 시스템의 상태 X 있었는데, 추정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X 햇을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걸 죄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정리한 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이걸 G라고 했어요. 요거를 G라는 거로 놨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을 뭐 A 바 이렇게 놨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기호를 그렇게 좀 좀 바꿔놨어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BW 첨자를 썼어요. 요거는 BR. 이 R이 이제 전체 시스템에 이 R이 들어가서 Y가 나오는 이런 레퍼런스 인풋이죠. 예, 그렇게 돼서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 행렬들이 점점 커져요. 지금 그 스칼라 시스템, 그 1차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 3x3, 그러니까 3차 시스템처럼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제어 법칙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분 요소와 그다음에 상태 피드백 요소가 같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에서 하라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 페로프 시스템이죠. 이 상태에서 R을 스텝 입력을 줬을 때의 응답, 다시 말해서 계단 응답을 구하고, 또는 그 R은 제로로 하고 W를 스텝 입력을 줘서 구한 그게 뭐예요? 외란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외란을 1을 줬는데, 스텝 입력을 줬는데, 그게 외란이 그냥 1이 될 거냐, 1보다 큰 게 나올 거냐, 아니면 0으로 갈 거냐, 이런 거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시스템은 전체 페루프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클로즈 룹 시스템인데, 이게 R과 W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서 여기서 합쳐지는 거죠. 그죠? 합쳐져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Y가 나와요. 최종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계단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계단응답이라는 거는 이 W를 0으로 하고 R을 1로 하는 거. 다시 말해서 1T.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입력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란의 영향을 보는 건 이번에는 R은 0으로 하고, 여기에 W가 이렇게 스텝 입력을 줬을 때 Y가 어떻게 되겠냐, 이걸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게 되냐면 Y를, 그 출력을 RS와 WS, 이게 뭐예요? R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입력 신호 R이 되죠. 페루프 시스템의 입력 신호가 R이에요. 그 다음에 W는 이제 여기에 그 뭐예요? 그 디스터번스를 라플라스 변환했다고 본 거죠. WS. 자, 그러니까 이 YS를 이거의 항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R분의 Y, 그다음에 W분의 Y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한목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쪽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우리 그 추정 성능, 그러니까 단위 계단 응답, 우리가 흔히 보는 단위 계단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이 W를 제로로 놓고 이걸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외란의 영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R을 제로로 놓고 이 W에다가 스텝을 넣고 이 응답을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입력 효과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입력 효과. 예, 그거는 입력도 마치 이렇게 R과 W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써야 됩니다. 써놔야 이것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U는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나오죠. 이 식에서 U는 마이너스 K1 XI 더 마이너스 X 햇의 K0를 곱한 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너무 복잡하게 지금 막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건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를 K라고 놓은 겁니다. 요거를 K 바라고 놓은 거예요. K 바. 자, 그러면 이 G는 뭐예요? G는 지금 확장한 상태잖아요. 바로 마치 Y는 여기 Y는 C 곱하기 상태 이렇게 쓴 것처럼 U도 뭐 곱하기 상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U를 가만히 보면 요 C 행렬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같아. 뭐가 같아요? 요 분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상태를 갖다가 썼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W에 대해서도 W는 뭐만 달라지죠? 여기가 BR인데 B에서 여기는 BW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BW.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앞에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틀랩에 가서 풀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또 한번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지우고. 자, 요 부분을 하고 싶다. 요거를 하고 싶다. 요거.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아이고, 요거를 시스템 ABCD 형태로 써줄 수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무슨 SS 뭐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ABCD 시스템 행렬들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시스템 요렇게 정의됐을 때 ABCD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서는 자 이거예요. A 바 그죠? 그 다음에 B는 B 행렬은 BR, 그다음에 C 행렬은 C 바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D는 제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행렬은 그냥 A 바예요. 그죠? 그다음에 B 행렬은 BW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 자리에 있죠. C 행렬은 C 바, D 행렬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에 없어요. 요거. 요쪽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R 입력은 제로로 하고 디스터번스를 줬을 때 그 입력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입력은 어떻게 가해지느냐를 볼 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A, B, C, D 행렬을 한번 따져보면 A 바, 그 다음에 B는 BW, C는 마이너스 K 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제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풀면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매틀랩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요 매틀랩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제 꺼버리고 요건 숙제로 여러분들 돌렸어요. 자, 이제 그 책의 예제 7의 34 모터 속도의 적분제 지금 얘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초기화 코드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쓴 거는 책에서 준 그대로 이제 여기 그 행렬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에 뭐 A, B, B 이렇게 좀 구별했었죠. 위에 왜냐하면 처음에 책에서 줄 때 뭐 A는 마이너스 3, B는 1, C는 1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2x2 행렬로 이렇게 확장할 때는 AA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 왜 이렇게 요걸 왜 써줘야 되냐면 이걸로 인해서 아까 보니까 피드백 루프를 구할 수 있었죠. 피드백 게인을 구해야 됐었죠. K0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추정기도 추정기 설계도 해야 돼요. 자, 이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요까지 해서 한번 요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여기 그냥 이게 섹션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는데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해서 행렬을 2x2 행렬을 만들었고, 이 2x2 행렬, 그러니까 A, B, B, C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때 상태가 뭐라고요? 상태가 주어진 거기 들어있는 상태는 시스템의 상태 X와 그 적분제어기의 상태 XI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까지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이거는 AA 그 컨트롤러빌리티 한번 구해본 거죠. 이거 여러분들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 컨트롤러블 해야 저런 피드백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브저버빌리티 가관측성을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게도 이 그 시스템은 이렇게 확장된 시스템은 가관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오브저버블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풀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K 피드백 K는 뭐 그냥 구하면 되죠. 에커나 플레이스 이런 거 써서 여기 원하는 극점이잖아요. PC가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5 두 개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그죠? 줬으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추정기의 개인은 어떻게 돼요? 예, 이것도 뭐 AC 원래는 여기 트랜스포즈 써야 돼요. 에커 쓸 때. 근데 스칼라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트랜스포즈 써야 돼요. 여기서처럼 이게 이제
observability를 체크하는데 controllability를 이용하거든요. 그때는 A의 트랜스포즈, 여기 들어갈 게 B인데 원래 여기 C 트랜스포즈를 넣어놓고 결과를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면 그 observability 매트릭스가 되죠. 그 똑같이 이렇게 이런 추정기의 개인을 구할 때 이 피드백 개인을 구하는 걸 그대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A 트랜스포즈 넣고 C 트랜스포즈 넣고 원하는 추정기에 극점 넣고 나오는 결과를 트랜스포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실은 A나 C나 L이나 다 스칼라기 때문에 사실 트랜스포즈도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하도록 하죠. 런 섹션 하겠어요. 여기 섹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런 섹션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나왔어요. 예, 예. 책 아까 손으로 푸는 거하고 똑같죠. K는 25, 7 나왔고 그다음에 추정기의 개인은 7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뭘까요? 아, 여기 요거 푼 거예요. 요거 ANS를 푼 요건데, 자, AABB 요 확장된 2x2 행렬, 그러니까 2차 시스템에 대한 가제어성을 조사해 봤더니 그거는 랭크가 2예요. 다시 말해서 풀 랭크를 가지기 때문에 저 시스템은 가제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봤죠. 이 가관측성이냐 해봤더니 그거는 2가 나와야 가관측인데 1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관측하지 못하는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걸 관측하지 못할까요? 지금 이 시스템, 그 확장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두 개의 상태가 뭐예요? 원래 플랜트 X, 플랜트에 있는 X와 적분 제어기 상태 XI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적분기 상태는 관측 가능하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출력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제어기 상태 자체는 제어할 수 없어요. 말이 되나요? 예, 이 상태는 우리가 뭘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얘기고, 뭐, 이건 그냥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책에 없는 건데 해본 거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제어 개인과 추정기 개인 같은 걸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추정기 상태까지 추가해서 확장한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상태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지금까지 한 게 XI, X죠. 그러니까 적분기 상태, 플랜트의 상태 X, 거기다가 지금은 추정기의 상태 X 헷까지 추가해서 3차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아까 그 시스템 봤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전달함수 형태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YS는 출력은 R에다가 2 곱한 거에다가 W에다가 2 곱한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다 그 전달함수 형태로 구해놨는데, 그러니까 R로부터 Y로 가는 전달함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기 칠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R 앞에 붙은 전달함수 있죠? C 바 SI-A 바의 인버스 곱하기 BR. 이게 R에서부터 Y로 가는 전달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GRY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는 시스템 매트를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에 A 매트릭스는 AA고 위에서 AA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R이고 BR 여기 지금 BR이 있죠, 그죠? C는 이 앞에 있는 C, CC, D는 앞에 제로라고 놨었어요 한번.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제로라고 한번 놨죠? 그러니까 저희 그냥 살아 있습니다. D는 제로고 그 다음에 WY는 뭐예요? GWY는 W로부터 디스터번스로부터 출력으로 가는 전달함수예요. 여기 바로 앞에 붙은 거 C, SI 안에서 A 인버스 BW 이거죠. 그러니까 전달함수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W분의 Y는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AA, BW, CC, D는 제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달함수 TF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풋 이게 좀 색다르죠. 인풋은 어떻게 돼요? 인풋에 대한 전달함수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K 이걸 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K 곱하기 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R로부터 U로 가는 전달함수 GRU입니다. R로부터 U로 가는 전달함수 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AABR이죠. B행렬, 입력행렬은 BR이고 그 다음에 C행렬에 출력 행렬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KK예요. 그죠? 이 KK는 위에서 구한 KK. 여기 어디서 구했지? 네, 여기 KK 구했죠? 이렇게 확장을 시켜줬죠. 자, KK 나왔고 그 다음에 W로부터 U로 가는, 그러니까 W로부터 U로 가는 걸 구해보면 이건 AA, 그러니까 B 행렬은 BW죠. 그 다음에 C 행렬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KK. 그 다음에 D는 D, 제로.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함수만 구하면 매틀랩이 간단해요. 단위 계산 응답은 그냥 스텝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은 줘야 되죠. 이거 뭡니까? 0부터 5초까지 단계를 0.01초, 그러니까 0.01, 0.02 해서 500개, 501개의 포인트를 찍어줬어요. 시간을. 그 다음에 4개, 결국은 4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각각 가만히 의미를 보세요. GRY의 스텝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W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W를 생각하지 않고 R에다가 스텝 입력을 준 다음에 결과를 본 거예요. 그죠? 이게 그거죠. 그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 예, W에다가 R은 0으로 놓은 거예요. R은 0으로 놓고 W 디스터번스에 스텝 입력을 준 다음에 그 입력은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입력. 그거를 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출력, 입력, 출력 2가지, 입력 2가지를 해서 그리고 자, 이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뭐 여기 요게 핵심이고요. 스텝 이렇게 구하는 게 스텝 입력, 스텝 응답을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플롯한 거 이거 중요하죠. 플롯 해야죠. 그 다음에 그림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스텝 레스폰스들과 스텝 출력에 대한 거, 출력에 대한 건데 하나는 R에 대한 출력이고 하나는 디스터번스에 대한 출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2개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요거는 컨트롤 에포츠입니다. 에포츠. 그 제어량이 얼마나 투입이 됐냐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은 다 됐고 이제 그려보죠. 자, 여기 섹션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섹션을 또 런 섹션 하겠습니다. 예, 다 그려갑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 이제 제가 YR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R이라는 그 레퍼런스 입력에 스텝 입력을 넣었을 때의 출력, 이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YW라고 썼어요. 두 번째 건. 이건 뭐죠? 예, R은 생각하지 않고 W, 즉, 디스터번스의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예, 디스터번스가 있을 때 그 얘기죠. 그때 출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디스터번스는 0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그 적분 제어의 효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인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 얘기를 한 이유도 여기 그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견딘다, 강인하다 하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어쨌든 출력 2가지, R에 대한 출력,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W에 대한 출력을 그렸어요. 두 번째 그림은 컨트롤 에포트, 입력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저런 스텝 응답을 주는데 들어간 입력 있죠. 시스템에 들어간 입력. 그거를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3으로 쭉 들어가네요. 그죠? 출력은 1이 나오는데 3이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뭐 입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스터번스는 어떻게 돼요? 디스터번스 이렇게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쭉 이렇게 이런 파형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제가 푼 거예요. 제가 푼 거. 그런데 책 그림하고 딱 비교해 봤더니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보세요. 뭐가 다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요게 이제 Y를 그린 건데
이거 이렇게 되죠. 예. 이 YR 첫 번째 이 파란색으로 된 건 또 같아요. 이렇게 같죠. 그다음에 보니 근데 문제는 이 W에 대한 디스터번스에 대한 출력을 보니까 여기는 좀 틀리죠. 이거하고 다르죠. 책에는 0.1 최고점이 0.1보다 어쨌든 작게 나왔는데 이거 저는 0.1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죠? 입력은 더 심각해요. 입력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입력인데 어쨌든 첫 번째 이거 UR 저는 UR이라고 했고 U1 이게 같아요. 같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책에서 한 거 보면 U가 1로 쭉 갔다가 0으로 쭉 떨어져요. 입력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디스터번스가 0으로 하면서도, 그죠? 디스터번스를 0으로 하면서도 그 입력도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게 0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로 갔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뮬링크도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돌려봤기 때문에 시뮬링크 숙제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뮬링크를 어떻게 돌리냐 하면 홈에서 여기 시뮬링크를 누르세요. 시뮬링크. 제가 그리고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나중에 풀어보세요. 시뮬링크에서 시뮬링크에서 제가 저게 왜 책의 그림과 다를까 해서 그려본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시뮬링크 기동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 매틀랩 2020B를 따로 깔았습니다. 이게 좀 그냥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2020A를 다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깔았습니다.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기다려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다른 걸 먼저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차이였습니다. 이런 차이였으면 여기 잠깐만 다시 이게 들어왔네. 네,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거 시뮬링크에 들어보면 이건 좀 줄이고 시뮬링크에 들어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래픽하게 이제 그림으로써 우리가 이런 거를 그려볼 수 그려서 만드는 거예요. 코딩을 그래픽하게 하는 거죠. 그래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게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리는 거죠. 자, 저는 여기 이제 일단 블랙박스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거죠? 여기 플랜트가 있고요. 플랜트는 다시 들어가 보면 S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빈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 추정기예요. 그쵸? 추정기 굉장히 간단해요. 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상태 방정식이 A는 10이고 그러니까 A 행렬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스칼라니까 지금 B는 1, C는 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을 상태 방정식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전달함수 형태로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 에스티메이터의 입력이 뭐예요? 플러스 U 플러스 LY 이렇게 돼 있죠. L이 7로 아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치사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에스티메이터예요. 지금 책에서 말하는 에스티메이터고 그 다음에 그 에스티메이터의 출력 X 헷 이거 뭐 기호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X 헷이라고 썼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7배를 해서 이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컨트롤 적분 컨트롤이죠. 적분 제어이죠. 적분 제어를 가만히 또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 시뮬링크에 PID 블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PID 블락 중에서 이렇게 적분기만 닦고 I 컨트롤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마이너스 25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는 그냥 이렇게 박스처럼 나와 있지만 S분의
마이너스 25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책에서 했던 그대로 이제 이걸 블락을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플랜트에 이제 디스터번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WT.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블랙 박스로 만든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가 돼 있는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뭐를 했어요? 하나는 이 R에다가 스텝 인풋을 주고, W에는 제로를 주죠. 요건 컨스탄트 제로입니다. 0이라는 그냥 제로 컨스탄트고, 요거는 스텝 입력이에요. 스텝 입력.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박스에서는, 위에 있는 시스템에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게 위에 이거랑 똑같은데 왜 두 개를 그러냐 하면, 하나는 레퍼런스 인풋을 그 스텝 입력으로 줄 것이고, 하나는 이 디스터번스의 스텝 입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 입력이 가해지 않고 나머지는 0을 줘야 되죠. 0.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걸 보면 스텝 입력을 아래로 줬고 W에다가 0을 줬어요. 밑에 거에는 RT에다가 0을 줬고 W에다가 디스터번스에다 스텝을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는 건 뭐예요? 하나는 출력을 보고 하나는 입력을 보죠. 이 스코업이라는 게 이 그래프 하나입니다. 여기에 제가 스코업의 이름에 YT라고 붙였죠. 이게 YT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은 각각 여기서 U에 대해서도 U는 어떻게 구한 거라고요? 예, 그냥 여기서는 U를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 시스템에 이 플랜트에 U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신호가. 그걸 따온 거예요. 그냥. 출력은 출력에 따온 거고. 간단하죠. 좀 더 생각하기가. 우리가 그 손으로 막 전단함수를 풀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수식을 풀려면 손으로 풀어야 되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출력은 출력대로 보고 입력은 입력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스코프를 켜놓은 거예요. 지금 스코프를 켜놓고 여기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죠. 실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위에 게 이제 그 R에 대한 거겠죠? 여기 그런 뭐 글자까지는 써놓질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위에가 R에 대한 거고, 밑에 파란 게 밑에 파란 게 이제 디스터번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린 거랑 지금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입력을 보면 입력이 이렇게, 이건 뭐 첫 번째가 맞는 거고, 디스터번스에는 여기 빨간 걸로 표현된 게 여기 파란 걸로 표현했는데 같죠? 그러면 제가 이 시뮬링크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 풀었나 하고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틀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쪽 여기 아이패드로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이 여기 있었나?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었을 텐데. 여기 그림이 있네요. 자,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여기를 편의상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고,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제가 본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데, 지금 파형이 지금 책하고 다르지만 책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플랜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지금
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디스터번스를 집었는데 사실은 그 책에서 있는 그래프 기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에 그 이게 W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 적분 제어기에서 오는 게 있어요. 적분 제어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입력을 여기서 뽑으면 돼요. 여기서 뽑으면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아, 여기서는 입력을 어디서 뽑은 거죠? 입력을 여기서 뽑았죠 지금. 왜냐하면 에스티메이터에 U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런데 그 그래프 이 U를 여기서 뽑지 않고 여기 이쪽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U를 만들면 요렇게 하면 책에서 나온 그래프와 똑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야겠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정리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린 이유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려놓은 그것대로 다시 풀었어요. 다시 풀면 원래 BW가 어떻게 생겼죠? BW가 예를 들면 010이잖아요. 010인데 여기 다시 011로 하면은 아까 그 그림하고 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펜으로 그린 거, 그러니까 입력을 플랜트 밖에서 뽑지 않고 플랜트 바로 앞 그 S 플러스 3분의 1 들어가기 바로 그 점에서 딱 뽑으면 그러면 식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BW 프라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뀌는 거는 이제 W 그 디스터번스에 대한 입력의 영향을 볼 때 원래 D는 전부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1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그 정리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보면, 자, 그려보죠. 어디 갔어? 예, 여기서 런 섹션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 그린 두 가지에다가 병행해서 그린 거예요. 병행해서. 자, 이거를 비교는 하기가 좀 그 화면에 같이 나오지 않아서 좀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노란 걸로 한 게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터번스가 밖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스터번스가 그 에스티메이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린 것이 책에 있는 요 그림이고, 그게 노란색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쳐서 한 게 이 책에 있는 그림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컨트롤 에포트도 이 노란 게 이제 고쳐서 그린 거잖아요. 이게 책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책이 어딘가는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어딘가는 틀린 거고, 시뮬링크에서도 이거를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 풀은 거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한번 더 풀어본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조금 아까 시뮬링크로 두 개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요 두 개 그린 이유는 왜 그렇게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 개를 그린 건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한 게 뭐냐면 지금 고친 거에 블락 다이어그램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예. 요 플랜트를 보면 아까는 플랜트에 그 W가 있었죠. 디스터번스가. 그런데 지금은 그 W를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W와 다른 제어 신호가 들어간 거가 입력으로 됐죠. 그죠? 예. 그 W가 이 플랜트 안에 있질 않아요. 여기선 0으로 해놓고, 있는 그 만들어 놓은 모델에서는 0으로 해놨어요.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이 보시면은
예, W가 이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W를 안에다 집어넣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실행은 어떻게 되겠냐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이게 그거였나요? 예, 이렇게 예, 원래 했던 거 그다음에 책에 있는 거를 워낙 그 그리기 위한 플랜트를 이 시스템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세 가지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스코브에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책에 있는 게 이게 빨간 거죠. 빨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정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매틀랩에서도 풀었고 시뮬링크에서도 한번 풀어본 게 되겠습니다.